빅투입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온라인 마케팅 시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요즘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SNS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SNS에 후기를 남기면 서비스 음료수를 주거나 토핑 추가 같은 것을 해주는 경우도 요즘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마케팅은 얼마 전에 정점을 찍은 것 같고 이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파워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파워 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힘을 알고 있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꼭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독자 팔로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분들 자체가 요즘은 주변에 흔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시태그 달면 음료수 준다, 그러면 열심히 달고 음료수 받고 그 태그 보고 후기 보고 사람들이 유입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SNS에 글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은 SNS에 글을 쓰지 않고 SNS에 글을 썼을 때 효과가 없을 만한 사람은 음료수를 받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해시태그 달아서 음료수 받아놓고 나가면서 썼던 글 지워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썼던 후기를 지우지 않더라도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서 해시태그 하나 달았다고 무슨 차별성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네 할머니 국밥집까지 해시태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상황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안 좋습니다. 효과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 거죠. 광고를 받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광고를 의뢰했던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매출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고, 맛집을 찾아서 홍보를 하는 컨텐츠보다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폭로하는 컨텐츠가 훨씬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엮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홍보 컨텐츠는 매출을 늘리는 효과가 제한된 정도밖에 없지만 폭로 컨텐츠의 경우는 거의 가게가 망할 정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10번 홍보 컨텐츠가 나왔어도 한 번 폭로 컨텐츠가 나오면 거의 망하는 거죠. 온라인에 노출이 계속되는 곳은 홍보도 많이 되고 폭로도 많이 될 텐데 둘의 영향력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쩌다 보니까 이런데 휘말려서 상당히 고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분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 홍보차 방송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깍두기 재사용이 그대로 나가는 바람에 홍보는커녕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화장품 협찬을 받았던 인플루언서가 화장품을 써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후기를 애매하게 쓰는 바람에 온라인 마케팅에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추측으로 글을 썼는데 그걸 사람들이 공유해가면서 회사에는 수천만 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문 세차 어플에서는 인플루언서인 마케터가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케터가 정치적인 글을 쓰는 바람에 상당한 곤란을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좀 보이는 경우인데 오랫동안 장사를 잘하고 있던 무슨 원조 맛집 같은 곳에서 어설프게 온라인 마케팅하다가 괜히 위생 상태라든지 불법 개조한 부분 같은 것들이 노출되어 망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불법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집은 차라리 마케팅을 안 했으면 오히려 장사를 더 오래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케팅 때문에 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점 테러 같은 것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갑질의 재미를 느껴서 루틴하게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수틀어지면 괴롭히는 거죠. 컨텐츠 자체를 그런 식으로 뽑아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보이면 그 제품은 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믿거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 광고라는 말로 페이스북 광고에 나온 제품을 사고 실망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 나온 말입니다. 괜히 멀쩡한 제품도 와디지에서 펀딩한다고 하면 좀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들도 제품만 보면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데 괜히 거기에 광고가 나오면 사기가 싫습니다. 요즘은 이 믿거패 같은 느낌이 온라인 광고 시장 전반에 좀 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치과 광고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형 교정치과가 이벤트성 광고를 돌리다가 폐업을 해서 피해자를 대량으로 양산한 사례들이 생기면서 광고를 세게 하는 치과들은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요즘은 괜히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뒷광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물론 요즘도 온라인 마케팅이 유효하기는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뷰티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경로 말고는 광고를 하기가 좀 어렵죠. 온라인 광고에 특화된 이런 케이스들은 아직도 온라인 광고가 유효하기는 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온라인 광고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온라인 광고를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장사를 주로 하시는 경우는 온라인 노출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슈를 안 만들고 조용히 지내는 편이 오래 살아남는 노하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한때 SNS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이 큰 효과를 거두면서 이게 정석처럼 되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온라인에 노출이 되면서 여러가지 이슈가 터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마케팅에 투자하면 좋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